아기 태명은 무엇인가요? 태명은 열무입니다. 10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라고 그렇게 열무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래. 첫 아기는 열매라고 그러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매, 동생 열무 이렇게 지었습니다. 첫 아기는 남자 아기고, 네. 네. 둘째는 여자 아기. 네. 원래 바라던 대로 된 건가요? 네, 아들 한 감사하게도, 명, 딸 한 명. 감사하게도, 네. 아들 아들 둘만한 건 아니죠? 어, 근데 아들도 매력이 너무 넘쳐가지고 사실은 아들 이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딸이라고 하셔가지고 딸은 또 어떻게 키워야 되지 저희가 되게 많이 기대하고 설레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인데, 첫째는 뭐 진행이 안 돼서 수술했었잖아요. 네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출산하고 나니까 이제 소감. 일단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수술을 두 번째 하는 거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회복이 조금 회복이라기보다 그 훅배열이라고 하나요? 그게 좀 첫날 둘째 날 되게 심해가지고 이거 이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좀 감사하게 회복이 좀 빨리 된 편인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몸 움직이는 것도 좀 괜찮고 하니까는 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첫 아기 때는 뭐 경험이 없어갖고 잘 몰랐는데, 둘째 때는 뭐 다 준비하고 하니까 더 겁이 났나 봐요. 네, 그 첫째 때는 어쨌든 그 밤새워서 이제 막 진통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응급으로 막 제왕을 한 거여가지고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그 진통할 때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수술이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되게 후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둘째는 수술을 한다고 날짜를 딱 잡아놓고 나니까는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네,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어요. 남편분은 첫 아기 출산할 때하고 둘째 날 때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른 게 있던가요? 음, 첫째는 아무래도 이제 다 새롭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닥친 그 해야 될 거를 이제 막 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제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둘째는 좀 서로 이제 경력직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아기를 좀 볼 수 있게 되니까 아기 예쁜 것도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첫 아기는 또 이제 감흥이 첫 아기니까 좀 더 감흥이 나 있고 둘째는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런 셈이죠, 아무래도. 네. 임신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인가요? 저는 일단은 일하는 엄마여가지고 그래서 그 첫째 아이도 이제 돌보면서 그리고 남편도 일을 하니까 맞벌이로 그러니까 첫째 아이도 케어하면서 임신한 몸이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버거운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도움 없이는 임신과 출산이 진짜 쉽지 않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좀 주변에 뭐 친정 어머니라든가 임신 네. 중에 또는 출산하고 나서 이게 돌봐주는 분이 없나요? 아니. 친정이 가까워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그리고 이제 저희 동생도,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일하는 엄마는 일도 해야 되고, 집에 와서 또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그런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좀 힘들겠네요. 두 분이 그럼 맞벌이로 이렇게 일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육아할 때 좀 쉽지가 않겠네요. 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 네, 요즘 아기 키울 때
부부가 이렇게 오롯이 키울 수 있는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가족이 가까이 없으면은 돌봄 그 이모님이나 선생님 써야 되는 상황이 많고, 그래서, 네, 쉽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대가족제 들어서 부모님들께서 봐주셨는데, 요즘 돌봄이 하는 분들은 쉽게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편인가요? 저도, 뭐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아. 필리핀 같은 데서. 네. 근데 그런 분들도 뭐 애기 돌보는 일이 뭐 익숙하신 분들이 아닐 수 있으니까 사실 그 위험 부담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봄 이모님들 구하는 거를 뭐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게 내 애를 맡기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마음이 맞고 뭐 이렇게 약간 스타일이 맞아야 되는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아기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사실 불안하죠. 외국은 들어보니까 아빠들한테도 육아휴직 뭐 1년씩 주고 그러는 나라도 있던 것 같던데 우리나라는 아직 별로 그렇게 보편적이지가 않죠. 남편의 육아휴직은. 근데 뭐 보호를 강제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뭐 쓰기는 쉽지 않은. 지금 그러면 지금 자영업 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그냥 직장 회사에? 네. 자영업이든 회사 다니든 뭐 아기 육아를 위해서 시간을 내기가 사실 어렵죠. 출산하고 나서 이제 첫 아기는 2살인가요? 3살인가요? 3살이, 아니 4살이요. 4살. 한국 나이로 4살이요. 그 출산하고 나서 뭐 이제 첫 아기도 키워보셨고 이제 둘째까지 생겼는데 제일 달라진 점, 뭐 좋은 점 어떤 점이 있나요? 둘째를 낳고 네, 첫 아기도 낳고 이제 둘째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두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어떤 점이 출산으로 해서 좋아졌는지 뭐 첫 아기만 낳고 좋아진 점도 상관이 없고 둘이 있어서 더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출산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출산해서 아이가 있는 삶이 희생이 사실 많잖아요. 육아를 하면서 이뤄야 될 것들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잘 알아요. 근데 좋은 점은 뭐가 있는지. 일단 지금은 이제 둘째를 낳았으니까 이제 둘째를 낳은 그것에 좀 집중을 해보면 한 명이 더 늘어났는데 한 명 이상이 늘어나서 이제 뭔가 가족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이제 3에서 4로 바뀌었지만 이제 그 이상 뭔가 가족이 좀 더 복잡복잡해지 아직 이제 같이 넷이서 지내보진 않았지만 이제 좀 더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제 어떤 제 개인의 어떤 그런 뭐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근데 아이를 한 명 낳고 또 2명을 또 낳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어떤 저의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뭐 목표뿐만 아니고 그 어떤 생각의 범위 자체가 이제 가족으로 확장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뭐 희생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다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사고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뭐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다른 생활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뭐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해볼 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둘째까지 낳으신 것 봐서는 이미 그런 걸 충분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내가 뭔가 크게 희생하는 것이고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왜 희생을 해야 돼? 아이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육아에 드는 비용도 있고 시간도 많이 들어야 되니까 희생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그 희생을 감수하고도 남을 정도에 충분히 더 좋은 것을 얻는다 내가 나에게 아이를 위해서 꼭 희생만 하는 건 아니다는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저출산이 심한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낳아보신 분들은 이제 알죠. 이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꼭 희생만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있음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이 풍성해지고 가치관이 사실 달라지죠. 나에서
우리로 뭐 결혼하면서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 결혼은 그래도 사실은 남이잖아요. 피가 덮이지 않은. 그하고 이제 내 유전자가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아이하고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평생 뗄 수 없는 영으로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이 영상을 사실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워낙 밋밋하고 뭐 특별히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도 없고 선비과 채널이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주목이 많이 떨어지죠. 어쨌든 뭐 여러분들 본인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보시게 될 수도 있고 친지들이 보시게 될 수 있는데 뭐 부모님들이 혹시 보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끝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그 방금 전에 질문해 주셨던 거 이제 그 출산으로 어쨌든 이제 뭐 나아진 것이라든지 뭐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이제 아이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모가 됨으로써 느끼는 부분이 되게 희생일 수 있는데 그 조금 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둘째를 이제 낳기로 마음 먹은 것도 첫째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둘째도 있으면 너무너무 예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이제 친구들도 결혼 많이 안 하고 이제 그 아이도 잘 안 낳고 이러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이제 분위기상 사회 이제 그 분위기상 약간 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서 나 개인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애기 너무 이쁘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얼른 결혼해서 애기 낳아라. 친구분들 중에 결혼해서 출산하신 분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독신이거나 또는 아이를 안 낳으신 분들이 더 많나요? 네, 후자가 더 많습니다. 네. 하기하고 0.6명이 저절로 생긴 건 아니니까, 네. 된 건 아니니까. 화려하게 혼자서 뭐 맛있는 반찬 해놓고 화려한 뭐 식탁에서 혼자서 먹는 밥도 맛없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 명이 식구들이 모여서 조금 나눠서 먹다 보니까 좀 양이 적을 수 있는데 여러 명이서 나눠서 먹는 게 저는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큰아이는 뭐 엄마를 주로 따라요? 아니면 아빠를 주로 따라요? 아이들이 왜 좀 더 네. 이렇게 좀 더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뭐 엄마한테 좀 네. 땡긴다든가 또는 아빠를 더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뭐 이런데 별 차이가 없나 보죠? 별 차이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임신하고 막 이러니까는 좀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좀 저를 더 많이 찾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직을 딱 하면서 이제 집에서 붙어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엄마를 조금 더 찾는데 또 아빠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뭐 아이들한테 잘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시면 이제 그 첫 아이가 이제 좀 놀란다 그럴까요? 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다른 애가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독차지했던 사랑을 뺏어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대비랄까 이런 건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는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주고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는 타입이라서 임신을 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동생이 생길 거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뭐 동생이 뭐 생겼고 뱃속에 뭐 열모가 있고 뭐 태동이 있으면 태동을 보여주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단순히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열무가 보낸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할 때도 열무가 보내줬다고 해서 이제 오빠 만날 거 생각하고 보내줬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이제 떨어져서 이제 영상 통화하고 이러면 애기 보여달라고 이제 애기 이름도 이제 알려줬더니 이제 애기 이름도 알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마음의 준비를 천천히 이렇게 시킨 과정이 있으니까 확실히 조금 뭐 아직까지는 네,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모르겠습니다. 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눈앞에서 이제 보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집에 가는 날에는 이제 좀 큰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그래도 좋을 것 해야겠죠.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뭔가 아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큰 선물이랑 같이 이렇게 열무가 네. 가지고 왔다. 열면서 갖고 왔다 그러면 네. 뭐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아, 어쨌든 아들, 딸 골고루 나서 앞으로 자라면서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딸은 꼭 한 명쯤 낳았으면 낳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골라서 낳을 수는 없지만 아들 키우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어쨌든 두 아이 모두 저희 병원에서 출산해 주시고 잘못만 했으면 좋지만 뭐 수술해서 낳긴 했지만 산모하고 아기가 건강하면 저는 다 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산하는 방법은 당장은 뭐 회복기간도 더디고 해서 좀 어떤 점에서는 좀 아쉬움도 들 수 있지만 좀 지나면 출산하는 방법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인터뷰도 두 번씩 출산 전 인터뷰에다가 출산 후 인터뷰까지 해주시고 병원에서 놔주시고 또 회복 잘 돼서 나가주시면 저는 감사한 일이죠.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련을 가신다는 날 네, 네. 가서 또 모유수유 잘 사시고 휴가 즐겁게 잘 하시길 바래요. 어제 그 마지막으로 저도 아 예. 네.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네. 이제 많이 주를 있어요. 이루다가 이제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좀. 진호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산업이. 네. 좀- 그 이제 흔히들 하는 말로 이제 스위스 여행 2번 간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말을 이제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왜냐면 스위스가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한 번 가고 이제 너무 물가가 비싸서 이제 다시는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 실수했나? 네, 두 번째로 가는 사람이 이제 진짜 부자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 많아서 간다는 거. 네, 그 이제 물가를 이제 알고도. 네, 알고도 가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는 한 번 또 이렇게 든 생각이 진호비를 2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인가? 부자냐? 부자보다는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남편으로서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저는 제 기분만 냈다고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늘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진호비를 2번 간 사람은 저는 이제 진짜 그 임신,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특히 저는 이제 첫째 때도 제왕절개에서 4박 5일 모자 동시를 하고 또 지금도 이제 둘째 4박 5일 모자 동시를 하는데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이제 오롯이 4박 5일을 이제 와이프 간병하고 또 첫째, 둘째 이렇게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또 사람들이 흔히들 병원에 있는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리원처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 네. 조리원은 이제, 완전 다른. 이제 뭐, 그 출산한 이제 산모의 어떤 뭐 회복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뭐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있는 공간이지만 저는 진호비의 모자 동시는 조금 다른 결로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늘도 이제 아까 얘기 재우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진호비의 4박 5일은 수도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이제 뭐 고행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이 시간이 진짜 이제 엄마 아빠가 되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첫째 때 4박 5일 보냈던 것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여기 오기 전까지도 와이프랑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둘째 4박 5일도 이제 경력직이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 미리미리 많이 준비해서 왔는데 너무 재밌고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어서 저는 아빠는 꼭 이 4박 5일 혹은 2박 3일을 꼭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제가 꼭 이 인터뷰 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업이 2번 온 사람. 평소에
모자 동시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랄까 좀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죠. 아까 출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출산해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나의 희생이고 그냥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그냥 갈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쪽으로 아이보다 나도 그만큼 성장을 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고 아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쪽으로 나에게도 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모자 동시를 하고 있는 이유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라서 이제 모자 동시를 해도 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가능하기도 하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제 엄마나 아빠하고 그 아기가 같이 있는 시간이 처음부터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아과에서도 권하고 있고. 근데 일단은 그게 굉장히 힘들죠. 모자 동실이. 예,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니까 뭐 수시로 직원들이 가서 살펴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굉장히 힘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지나고 보면 이건 정말 뭐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주어지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좀 지나면 알게 돼요. 당장은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서 그 가치들이 있는데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가치. 어떻게 보면 모자 동실은 되게 힘들다. 난 싫다. 그래서 안 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원칙을 지키지만 까칠하고 무뚝뚝하고 이런 것도 나는 싫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저렇게 또 까칠을 저렇게 할까? 뭐 나는 그 장점을 보겠어. 이러는 분도 있고 한 것처럼, 어떤 쪽을 보느냐 하는 건 본인들이 선택이죠. 그리고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게 되신 거예요. 자, 어쨌든 어려운 결정에서 저희 병원까지 와주시고 출산해주시고 순산에서 퇴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아 행복하게 잘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